음악이 밥 먹여준다. 음밥입니다. 지금 가요계는 다시 부르기 열풍. 발라드부터 R&B까지 리메이크 곡들이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반 감성이 주로 다시 돌아오고 있는데요. 가요계 뜨거운 리메이크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노래가 다시 한번 사랑받게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리메이크 노래처럼 다시 돌아온 음밥입니다. 네, 사실 슬픈 사연이 있죠. 저희가 17, 18화 대본을 써서 열심히 이제 녹음을 했는데 녹음이 안 되고 있었다. 이야. 그래서 저희가 1시간 동안 이제 드라이 리허설을 하고 드디어 이제 리메이크를, 이것도 리메이크네요. 그러네요. 네, 리메이크 녹음을 하고 하필 있습니다. 가요계 리메이크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또 언급했죠. SG 워너비. SG 워너비가 다시 돌아오면서 네네. 그 시절 발라드, 그리고 그 시절 이전의 발라드와 R&B, 가요까지 다시 돌아오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노래들이 있죠.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SG 워너비 노래들은 워낙 다 돌아왔고 네. 이르의 까만 안경. 이게 노래방 인기 차트에 있어요. 정말 2006년에 이 노래 나왔을 때도 노래방 인기 차트에 있었는데 지금도 다시 노래 차트에 있군요. 요즘 00년생들이 이렇게 까만 안경을 많이 부른대요. 뭐 좋아해야 될지 뭔가. 이루의 까만 안경은 그 당시에 엄청난 히트곡이었고, 이루 씨가 이후에 흰 눈이라는 노래를 내면서 또 히트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까만 안경이 엄청나게 히트를 하면서 인도네시아에서는 거의 국민 가수로 K-pop 한류 신화를 썼던 노래기도 하죠. 자, 그 다음 노래 황인욱의 응급실 2021. 예스. 네. 이게 가수 이지의 응급실을 리메이크 한 거죠. 네, 응급실은 사실 이 노래도 뭐 올타임 베스트죠. 그죠. 노래방에서 한 번씩은 꼭 불러줘야 맞아요. 제맛인 노래. 쾌걸춘향 OST입니다. 네, 이 노래도 다시 돌아왔고, 그리고 벤의 여자이니까, 이 노래는 2001년에 키스라는 여성 그룹이 불렀던 노래죠. 네. 이 노래 리메이크가 되는데 며칠 전에 보니까 벤 씨가 유튜브 채널에서 아이유의 블루밍을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굉장히 신기한 장면이었습니다. 네, 그 다음 노래는 하동균과 봉구가 부른 기다릴게. 이 노래는 2011년에 공주의 남자라는 드라마 OST였는데, 네, 하동균과 이정 씨가 원래 부른 노래였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도 당시에 정말 노래 좀 한다는 친구들 이 노래에 다 도전했다가 추풍 낙엽처럼 쓰러지고 결국 뮤지컬을 전공하는 친구가 등판하고 나서야 노래의 주인공을 찾게 됐다는 네, 제 고교 시절의 슬픈 추억이 있는 노래죠. 이 노래도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보람이유의 미인. 네, 그리고 경서예지의 모를까 봐서. 경서예지의 경서씨가 밤하늘의 별을 이 가수죠. 네. 이 노래도 리메이크죠. 이 노래가 작년에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SG 워너비의 일원인 이석훈 씨. 이석훈 씨는 뭐 SG 워너비 때문에 요즘 하루하루가 행복하겠죠. 품절남. 자, 그런데 그대를 사랑하는 10가지 이유라는 이석훈의 엄청난 또 히트곡이 있죠. 아시는 네. 분들은 다 아시죠. 네네. 이 노래를 로코베리 밴드와 함께 또다시 리메이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 이 방송을 하게 된 제일 큰 이유, 그렇습니다. 조이의 안녕 리메이크 앨범이 있습니다. 네, 레드벨벳의 조이 씨가 안녕 앨범을 냈는데 이게 첫 솔로 앨범이죠. 첫 솔로 앨범을 리메이크 앨범으로 장식을 했습니다. 노래가 정말 모든 노래가 다 리메이크인데요. 네네. 한번 살펴보면 박혜경의 안녕, 이 노래가 타이틀곡이죠. 네. 그 다음에는 헤이의 주댐문, 주댐문, 오마이걸, 에즈원의 데이 바이 데이, 데이 바이 데이. 토이의 그럴 때마다, 성시경의 좋을 텐데가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또 네, 해피 버스데이 투 유. Happy Birthday to You. 네, 권진원 씨가 부른 Happy Birthday to You. 이 노래도 사실 엄청 유명한 노래죠. 사실 네네. 여기 있는 노래들은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맞아요. 법한 노래들. 제목이랑 가수를 모르더라도 네. 들으면 이제 뒷부분을 따라할 수 있는 노래들은 되죠. 그렇습니다. 조이 씨가 사실 예전부터 옛날 노래, 그러니까 옛날 가요들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2012년에 SM 오디션 당시에도 조용필의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를 불렀대요. 그다음에 2017년에 주연으로 출연한 드라마 그녀는 거짓말을 너무 사랑해에서 성시경의 내게 오는 길, 더 클래식의 여우야, 이 두 곡을 불렀었는데 이건 아직도 라디오에서 자주 신청되고 있을 정도로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녀는 거짓말을 너무 사랑해. 사실 저는 조이 씨가 출연한 데서 조금 봤는데 항마력이 네, 쉽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부른 노래들이 상당히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네. 그리고 오리 날다도 부르고 막 그랬었거든요. 체리피터 노래. 자, 근데 조이 씨가 역시 히트를 친 거는 작년에 슬기로운 의사생활 스리생. 네. 여기서 베이시스의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이 노래는 사실 음원 사이트에서는 지금 들을 수가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유튜브에 들어가서는 들을 수 음. 있습니다. 원곡을 들어보시면 되고요.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가 지난해 슬기로운 의사생활 리메이크 열풍의 일원이었죠. 그쵸. 권진아 씨 롤리나이도 있었고, 그리고 아로하. 역시 아로하, 조정석의 아로하. 음. 거미 씨에게 또 1대1 레슨을 받아서 불렀다는 아로하가 또 히트를 치면서 레드벨벳 팬들뿐만 아니라 이제 가수 조이, 솔로 가수 조이로서의 정체성을 확실히 맞아요. 한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앨범이 나왔는데 조이 씨가 어떤 감정에 초점을 맞췄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이제 인터뷰에서 밝힌 바로는 리메이크 앨범으로 밝은 에너지를 전하고 싶다며 순수하고 담백한 느낌을 담으려고 했다고 제작 과정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곡 과정에서도 원곡을 해치지 않으면서 본인의 감성을 더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데이 바이 데이 에스원 노래죠. 이 네. 에스원 노래 굉장히 부드럽게 원곡처럼 잘 불렀고 좋을 텐데 해피 버스데이 투 유. 사실 이 노래들도 조이가 참여를 해서 조금 더 밝은 이미지가 좀 많이 더해진 것 같습니다. 네, 이 앨범 근데 편곡 과정에서도 네. 황현, 켄지, 박문치 등 정상급 아티스트들이 참여해서 완성도를 높였다고 해요. 네, 들어보니까 사실 굉장히 깔끔하고 이제 감성적인 노래들이 굉장히 많아서 뭐 편하게 들을 수 있는 노래였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노래 있나요? 이 앨범에서? 저는 주댐무. 주댐메. 네, 성공개곡인지 솔직히 몰랐거든요. 근데 괜찮은데? 하고 듣게 된 것 같아요, 계속. 네, 이 노래를 사실 오마이걸도 리메이크를 한 적이 맞아요. 있습니다. 그래서 걸그룹 알고 있어요. 오마이걸이 리메이크를 했는데 그때는 이제 댄스곡 풍으로 맞아요. 좀 빠른 템포로 리메이크를 했는데 이번 노래는 원곡에 가깝게 약간 우아하고 약간 차분한 감성으로 노래를 했습니다. 자, 또 폴킴 씨가 또 리메이크 앨범을 내기도 했죠. 네네. 수학 여행이라는 제목인데 세 곡이 있습니다. 여기는 쿨의 해변의 여인. 아, 뭐 이 노래도 뭐 여름만 되면 나오는 노래. 그럼요. 그리고 유엔의 파도. 음. 아, 유엔 노래를 참 오랜만에 이렇게. 그 다음에 성시경의 우린 제법 잘 어울려요. 아, 최근에 또 성시경 씨가 앨범을 냈는데 네. 이 노래 뭐 이 앨범도 나쁘지 않았어요. 괜찮던데요? 타이틀곡 되게 네. 미소천사 같고 좋았어요. 댄스 가수로 돌아왔다는 성시경. 자, 그런데 사실 그 노래보다는 그 앨범에 수록된 노래들이 더 좋아요. 발라드 노래들이 엄청 괜찮은 노래들이 많아서 한번 꼭 들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가요계 리메이크 열풍이 이렇게 많이 불고 있는데 사실 가요계 리메이크가 이렇게 붐이 불었던 건 처음은 아니죠. 그쵸. 네, 2005년에 나월의 귀로 이 노래도 뭐 지금까지도 많이 사랑을 받고 있고 2007년에 인순이의 거위의 꿈. 아, 이건 진짜 그냥 인순이 곡으로 아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죠. 이 원곡은 이적 씨와 김동률 씨가 함께했던 2인조 그룹 카니발의 노래입니다. 카니발도 유명한 노래가 꽤 있죠. 거위의 꿈, 그땐 그랬지. 이런 노래들이 있는데 인순이 씨가 거위의 꿈을 리메이크를 해서 거의 자기 노래로 만들어버렸죠. 네. 그리고 2000년대 중반에 SG 워너비가 한창 인기 있을 때 SG 워너비도 리메이크 앨범을 낸 적이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조이 씨가 리메이크 선곡 과정에서 꼭 불러보고 싶다고 했던 노래가 러브홀릭이라는 팀의 이제 노래를 불러보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러브홀릭도 2000년대 중반에 리메이크 앨범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굉장히 제가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자, 그래서 리메이크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시절을 추억하는 방법이죠. 그렇죠. 네,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고 최근에 약간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보면서 제가 느낀 점이 뭐냐면 그 PD님이 굉장히 좀 그런 점을 많이 잘 캐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신원호 PD님이요? 네, 신원호 PD님이. 그러니까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같은 예전 맞아요. 노래들을 굉장히 많이 가져왔잖아요. 응답하라 시리즈를 연출하셨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 노래들도 엄청나게 많이 리메이크됐고 저는 김필의 청춘도 이 응답하라 OST 때문에 알게 됐는데 네. 되게 좋더라고요. 사실 뭐 응답하라 때문에 그 빛을 본 예전 노래들이 굉장히 많죠. 맞습니다. 성시경의 너에게, 그리고 서태지와 아이들 맞아요. 노래였고, 그리고 또
역시 All For You. 뭐 이건 뭐 클래식이죠 이제. 맞아요. 네, 원래 이 노래도 쿨이 원곡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혁의 소녀, 이문세의 소녀였는데 이 그러네요. 노래도 참 멋지게 불렀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신원호 PD님이 이런 감성을 잘 잡아내는데 예능계에서는 역시 김태호 PD님. 놀면 뭐하니 보시면은 아시죠? SG 워너비 그리고 맞아요. 최근에 MSG 워너비 이렇게 해서 라붐의 상상 더하기가 지금 또 모든 곳에서 상상을 더해서 모든 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또 리메이크 붐에는 역시 코로나 시국인 것도 한몫하겠죠. 그쵸. 이제 신곡 시장이 위축이 됐잖아요. 아무래도 뭔가 신곡 프로모션, 콘서트, 팬미팅 이런 걸 다 못하다 보니까 네. 추억의 노래들이 최정상에 오르는 역주행이 대세가 됐죠. 맞습니다. 뭐 역주행하면 여러분들은 역시 롤린 네. 많이 생각하시겠지만 발라드 노래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차트에 보시면은. 그래서 예전 노래방 감성, 발라드 감성. 사실 사람이 힘들면 예전 추억을 계속 생각하게 됩니다. 행복해로 돌리죠. 네, 언젠가 그 과거가 굉장히 좋았던 것처럼 생각하고 물론 그때는 다 힘들었지만 아무튼 이런 보정이 들어가면서 리메이크 붐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리메이크는 왜 하는지가 명확하긴 해요. 네, 보장된 성공. 흥행수표. 네, 사실 뭐 유명한 노래니까 안 들어볼 수 없잖아요. 맞아요. 리메이크 붐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리메이크가 조금 약점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쪽입니다. 데뷔 앨범을 리메이크다? 이거는 가능성을 오히려 낮추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어요. 리메이크 하면은 결국 남는 건 원곡입니다. 그쵸. 네, 물론 뭐 라디오나 당장 TV에는 이 사람 버전으로 많이 나가겠지만 결국은 원곡을 찾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뭐 경험상 봤을 때.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곡 제작 과정에서 쉬운 건 아니겠지만 약간 신곡을 완전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좀 더 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네. 앞서 말했던 것처럼 보장되어 있는 흥행 그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치만 좋았던 노래들을 되게 발굴해서 역주행시킨다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아까 얘기를 했을 때는 씨님이랑 저랑 공유하고 있는 경험의 그 정도가 굉장히 좀 다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안녕? 이거 당연히 박혜경 더더 막 레몬트리 막 이런 거 막 줄줄 쫙 나오고 막 그런 거 있는데 사실 최근 젊은 그 Z세대들 분들한테는 사실 박혜경이라는 가수도 굉장히 낯설 수가 있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험을 하고 어느 정도 이 가수와 원곡에 대한 정보와 추억이 있는지에 따라서 이 리메이크 곡들에 대한 감상이 크게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좀 궁금해요.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그러니까 조이 앨범 같은 경우도 저는 처음 들었을 때는 이 안녕의 그 밝은 이미지가 너무 좋았는데 계속 듣다 보니까 예전에 많이 들었던 노래들이니까 사실 이런 노래들은 너무 유명한 히트곡이었기 때문에 맞아요. 제가 굳이 안 찾아 들어도 길거리나 TV나 라디오에서 많이 엄청나게 나와요. 많이 나오던 노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그렇게 새롭지는 않다. 하지만 물론 이 리메이크의 생명력을 부여하는 건 역시 그 가수의 히스토리나 가수가 걸어온 길이나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쵸. 예를 들면 인순이 씨가 거위의 꿈을 자신의 노래로 만든 거는 인순이 씨의 삶의 굴곡, 그죠. 그렇죠. 오랜 가수 생활 이런 것들에서 묻어나온 연륜이 있겠죠. 조이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솔로 가수로서 정체성을 고민하는 시기가 있었는데 이걸 이제 딛고 차근차근 자기가 좋아하는 옛날 노래를 부르면서 좀 자신감을 회복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재밌었습니다. 그쵸. 아이유도 그래서 리메이크 앨범을 발표를 했었잖아요. 아 그렇죠. 아이유의 리메이크 앨범도 사실 신의 한 수였죠. 아이유가 리메이크 앨범을 발표를 하면서 이제 아이유가 20대 스타뿐만이 아니라 전 세대에게 맞아요. 통용되는 문법이 된 게 아닌가. 딱 좋은 시기에 딱 잘 끄는 것 같아요. 리메이크 앨범. 맞아요. 그럼 조이 앨범도 이번에 재밌는 게 좀 레트로 끼가 있어요. 그 앨범도 카세트 테이프로 나왔고 그 중간에 보면 이제 옛날에 막 잡지 문방구에서 팔던 아이돌 잡지들 있었거든요. 막 그런 느낌이 많이 나서 개인적으로는 뭐 재밌었습니다. 하지만 그 리메이크를 할 때 어느 정도 방향성이나 가치는 가져갔으면은 좀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리메이크 음밥에 대해서 네. 녹음을 해봤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